미국이 제일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인 미국의 화가,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단독 개인전이 우리나라 서울시립미술관과 미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의 공동 기획으로 열립니다. 2023년 4월 20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4개월간 하고 있는, 전에는 보통 3개월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전시 기간이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7,000원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직접 기획하고 전시를 주최해서 일반 기획사에서 하는 전시보다는 약간 저렴하죠. 보통 요즘은 영화 전시가 2만원 정도 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보다. 얼마 전 중앙국립박물관에서 했었던 합수부르크 걸작 600년 전도 역시 17,000원이었죠. 얼마 전까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얼리버드 구매로 하면 만원에 예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끝났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회화와 드로잉, 판화 등 160여 점의 작품과 3번 호퍼 아카이브 자료 110여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혹시 에드워드 호퍼라는 화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볼게요. 호퍼가 누구인지 잘 못 들어보셨다고 할지라도 이 그림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트워크,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호퍼의 가장 대표 작품이죠. 물론 이번 전시에는 이 작품은 안 옵니다. 보통 정말 대표작들은 그야말로 때려 죽여도 안 옵니다. 이 그림이 온다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일단 뭔가 멋지다는 느낌은 드는데 왠지 너무 차분하고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들죠. 주변의 점포들은 다 영업이 끝나고 어두운데 이 카페만 문을 열고 안에 몇 명이 있는데 좀 박제된 느낌이 들고 사람들은 말없이 밤을 지새울 모양입니다. 호퍼의 작품의 분위기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고독을 그렸다고들 말하죠. 호퍼의 그림들을 보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연입니다. 사연.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저 주인공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앉아있을까, 뭐 대충 이런 생각들이죠. 그런 분위기가 대부분의 호퍼의 그림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호퍼는 어려서부터 아주 내성적이고 우울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키가 너무 컸었대요. 중학교 때인가가 할 때 키가 195cm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죠. 별명이 메뚜기였다고 하네요. 왜 장신의 메뚜기를 비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한 어린 시절을 거치고 그는 뉴욕 예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웁니다. 이후 광고 표지 제작 등 상업화가로 활동을 하면서 나름 실력을 인정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료 작가였던 화가 조세핀과 결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업 화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작품에 나오는 여성은 대부분 아내인 조세핀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작품 활동을 포기하고 남편인 호퍼의 작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죠. 한편으로 둘의 사이가 그렇게 항상 좋지는 않고 싸우기도 반복하고 하여간 애증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맨날 싸우지만 죽도록 사랑했다, 뭐 이런 거죠. 그는 생애에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거기에 대공황까지 경험을 합니다. 그야말로 기회의 나라, 번영의 나라에서 참으로 우울한 시대를 겪은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겪은 경험은 제각각으로 나타나는데요. 호퍼에게는 아마도 그런 경험이나 환경이 늘 우울함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은 주로 미국 뉴욕을 주무대로 해서 그려집니다. 번잡하고 소음도 많고 인구 밀도도 많다고 생각되는 그곳을 무대로 하여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현대인들의 고독을 그린 작품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스치고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 공허함, 그것을 바라보는 호퍼의 내면의 심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하는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호퍼를 대표하는 전성기 때 작품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는 화면에 빛이 스며들어서 매우 진한 명암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도 그렇죠. 한 화면에서 어두운 쪽이 있고 또 지나치게 밝은 면이 있습니다. 시간은 주로 저녁이 되어가는 해질녘 시간에 포착된 태양빛을 자주 사용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이죠. 그 시간대의 효과는 햇빛이 머리 위에서가 아니라 거의 수평선에 가까운 방향에서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사람이나 물체의 그림자가 매우 길게 드리워집니다. 이게 호퍼가 나타내고자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뭔가 외로움이나 고독의 효과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표정입니다.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도박 중의 하나인 포커게임을 할 때 나의 심리 상태가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최대한 표정을 자제하죠. 그걸 포커페이스라고 하는데 호퍼의 그림 속의 주인공들이 주로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뭘 하던 간에 그냥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공허함이 화면의 전체에 흐릅니다. 그런 모습은 그림 속 인물이 혼자일 때나 여러 사람일 때나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이들끼리 결코 시선이 마주치지를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서로 고립이 되어 있고 서로 다른 처지 입장에 놓여 있어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항상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관점으로 그려냅니다. 따라서 인물의 크기는 전체 화면에서 좀 작아 보이죠. 간신히 얼굴의 무표정이 읽힐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게 다소 무슨 몰래 훔쳐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위에 저런 장면의 연출을 하기 위한 호퍼의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양복 입고 드레스 잘 차려입은 현대인들의 공허함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바쁜 사람들의 내면을 저런 구도와 빛과 그림자, 표정, 그리고 인물 간의 적막감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모순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퍼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감동을 받는다기보다는 내면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그림의 기법을 보자면 미국의 사실주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사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림에서 과감하게 디테일들을 생략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생략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화면에서 지나치게 넓은 면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내의 큰 벽면에도 액자 하나쯤은 걸려 있음직한데 그곳을 완전히 비워둡니다. 그런 큰 빈 공간을 남겨둠으로써 허전함, 공허함의 느낌이 강화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나 봄직한 그런 풍경 같기도 합니다. 자잘한 디테일들은 모두 생략이 되고 전체의 상황이 하나의 이미지나 상징으로 보이는 것처럼 꿈과 같은 그런 현상들 말이죠. 그래서 저의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초현실적 사회주의, 이쯤 되는 분위기죠. 물론 이런 말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호퍼의 불우한 환경은 그를 소심하게 만들고 위축되고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본격적인 화가로서의 활동을 할 때 그림의 분위기는 냉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죠. 그는 비교적 장수하였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런 그의 심리 상태가 자연스레 그의 작품의 전체 분위기에 배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호퍼의 작품들은 다른 화가들은 물론이고 영화계에서도 패러디에서 차용이 많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CF나 뮤직비디오에서도 사용될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번 전시는 처음으로 국내에 오는 호퍼 단독 전시입니다. 그리고 명화 전시라고 하면 아무래도 프랑스 화가가 보통이고 유럽 쪽의 화가들이 대부분 그런 작품들이 오기 마련인데 모처럼 만에 미국의 가장 사랑받는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전시이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호퍼전 전시 관람 후 후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